김건희 엑셀 파일은 계좌 관리인 이종호 씨가 보관해왔습니다. 김 여사는 계좌만 맡겼다며 모르쇠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런데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육성에는 김건희 엑셀 파일에 적힌 계좌 잔고를 그대로 말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단위까지 정확히 읊었습니다. 주가 조작 일당과 핵심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불렸습니다. 이 씨가 대표로 있던 블랙펄 인베스트는 주가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됐습니다. 실제 블랙펄에선 김 여사의 계좌 내역과 잔고 등이 담긴 김건희 엑셀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김 여사는 시세 조종을 모르고 계좌를 맡겼을 뿐이라며 주가 조작 일당과 철저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육성엔 이와 다른 정황들이 담겼습니다. 2011년 1월 13일 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에게 무슨 블록딜을 할 때 12%씩 뗀다며 수수료를 언급합니다. 또 잔고가 14억 7,227만 9,905원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 여기 적혀 있는 걸 보니까라고도 덧붙입니다. 블록딜은 매도자가 매수자를 미리 정해놓은 뒤 장이 마감되면 시간 외로 일괄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말한 블록딜 수수료 12%와 계좌 잔고 액수 등은 블랙펄이 관리하던 김건희 엑셀 파일 숫자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14억여 원의 금액인데도 이러한 단위까지 똑같이 말했습니다. 적혀 있는 것을 보니까란 말은 김 여사가 블랙펄로부터 받은 엑셀 파일을 보면서 증권사와 통화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특검은 주가 조작 일당과의 긴밀한 자료 공유 정황으로 보고 김 여사가 시세 조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남의 돈 가지고 자기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가지고 그 재산 불려주거나 관리해주는 기술자들은 1도 2주 3백이라는 게 그냥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원칙으로. 첫 번째는 도망가. 네. 두 번째는 부인. 나는 아니라고. 예. 세 번째는 백을 동원하는 거, 예.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이 1도 2부 3백을 최대한 동원해서 자기의 그 형량을 좀 줄인 다음에 네. 나가서 결국 김건희 재산은 다 내 거다라고 빼먹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특검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지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니까 그렇죠. 오히려 정부 또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특별수사팀이나 특별재산환수팀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떤 식으로든 장기적인 국가 과제로 만들어서 재산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관리하는 것을 선행적으로 조치를 좀 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국세청하고 예.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그 공조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린 건데 지금 중앙지검에 범죄 수익 환수부라는 부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검찰개혁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거기서 검찰 권한으로서 과거처럼 막 수사, 기소, 집행 이런 것과 다 관련된 거를 다 하는 거는 이제 없어질 거니까 뭔가 그거를 맞는 확실한 부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그런 순서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국민들의 지금 특검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높고 수사도 뭐 부분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잘 가고 있는 거 맞죠? 예, 아직까지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게 맞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일정 시간 지나면 지금 특검에서 과제로 가지고 있는 이 혐의가 다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 네. 그 시점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이 이제 올 연말까지로 뭐 대체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다시 그 수사기관에서 일반 수사기관이 다 해야죠. 다시 계속 할 수는 있겠습니까? 이게 동력이 네.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분명히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고요. 네.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특검에서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은 나머지 이제 부스러기 사건들은 일반 수사기관에서 별로 생색이 안 난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대통령 본인이 그런 식의 수사기관의 행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고 또 뭔가 한번 그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 숨어가지고 그냥 눈만 굴리고 있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너무나 많이 봐왔고 용납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과거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재명 네. 정부에서는. 예. 요즘 이제 대통령이 이제 법치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이준석 법사위원장 문제에 네. 대해서도 다음날 바로 수사를 이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박수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속도를 못 따라간다. 민주당이 지금 이번에 뭐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네. 이제 그 체포행정 집행 과정에서도 보여주는 것들이 좀 뭔가 좀 잘 못 맞추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네. 정청래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도 당이 지금 대통령에 비해서 좀 많이 뒤처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근데 과합니까? 그러실 수밖에 없죠. 사실은 구조적으로 보면 정당이 온갖 입들이 떠드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게 좀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고 예. 정당이 또 그래야 되는 거죠. 뭔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여당은 특히. 근데 예전부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하실 때 처음 하실 때 제일 답답해하고 탄식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내가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단체장일 때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빨리빨리 구현이 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정치권은 그게 안 된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정치권의 속성이다라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드리고 했는데 그거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정청래 대표가 이제 대표로 당선된 이유가 사실은 당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정청래가 대표를 해야지 속도감 있게 보조를 맞춰서 당이 서포트를 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정청래 대표가 그런 점에 대한 인식이 있는 분이니까 그래도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 장관이 이제 물론 이제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 맡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일단 여론의 반응만 보더라도 야, 그 신속하게 잘했다 이렇게 많이들 호평하셨으니까. 그 누가 할 것인지 경합이 좀 생긴 것도 얘기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못 들었는데. 정청래 당 경합이 있었대요, 그게? 아니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도 이제 정청래 대표가 추미애 장관에게 추미애 의원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좀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면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대표고 뭐 장관이고 저도 뭐 호칭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이제 맡게 되면 본인에게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길이 좀 크게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잘하면 잘해야 한다는 이제 전제는 있겠지만 뭐 못할 리도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추미애 대표님이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하실 때도 사실은 어떤 정치적 상상력이나 정치적 장래와도 연계돼 있을 수밖에 없는 행보였잖아요. 이번에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으신 것도 사실은 국회의장급이잖아요. 추미애 의원은. 근데 법사위원장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추미애 의원님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또 이분이 또 그런 어떤 그간의 과정이나 경험들을 통해서 이 법무 검찰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걸 통해서 어떤 정치적 성과를 분명히 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고 그거가 바탕이 돼야지 추미애 의원의 향후의 정치적인 행보나 정치적인 또 추가 성장 그거가 될 수밖에 없어서 많이 준비하시고 잘 하실 것 같아요. 단체장으로 내년에 나간다는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었죠. 그러면 이제 저기에서 성공하면 뭐 결국 경기도지사 정도는 경기도지사냐 서울시장이냐 그거를 고민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남이 지역군데도 서울시장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은 좀 되지 부담해야 되겠지만 그런 점도 배제하지 않으시겠죠. 과거 서울 지역구였으니까. 그리고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추미애 의원이 지금 지역구가 하남이라는 거 아시는 분들이 사실상 별로 많지 않더라고. 다 서울이나 수도권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법사위원장으로서 국민들한테 어찌 보면 많은 효능감을 주시면 그 길이 열리겠죠. 넓게. 제가 좀 장난기 섞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분이고 아주 똑똑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추미애 이제 의원에게 이렇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는 잠재적 경쟁자에게 실제로 기회 의문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한데 대권을 놓고 보면요. 그런데도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공학적 계산만 놓고 보자면 뭐 그런 게 손해인지 이익일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보인 그 행태라고 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당대표 입장에서는 국민과 당원들에게 배신감을 드리지 않고 뭐라도 효능감을 유지시키려면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추 장관 같은 분이 잘 없고 두 번째는 그래서 맡겨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뭐 그것은 뭐 현실 정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럼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정청래 대표가 통큰 결단을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기에 이준석 그 법사위원장의 이슈는 좀 가라앉는 건 확실히 그러니까 효능감 있게 쟁점을 했다. 당대표가 잘한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예. 그렇게 해서 또 본인한테 또 플러스가 되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당장 제가 정청래 대표를 좀 다르게 보는 것은 이게 예. 조기 수습을 이렇게 그렇죠. 큰 카드를 딱 던지면서 바로 정리를 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3대 입법과 관련된 3대 개혁 문제도 이제 뭐 일사천리로 가겠구나.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준 거고 또 제명해버렸잖아요. 바로 예, 예. 이준석 의원을. 두 분이 원래 뭐 전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좀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던데. 그렇죠. 둘 다 초선을 17대 때 시작한 사이고, 예. 둘 다 사선 의원이고 그런데. 제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당에서 아예 이제 쫓아내버리는 것인가? 그렇죠. 국회에서 이제 200명이 나오면 아예 의원직 박탈을 시켜버리는 그런 과정이죠. 이제 의원직 박탈하고는 좀 다른 거죠. 현재는 예. 당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 출당이라고 예전에 많이 예, 했죠. 예. 당에서 축출한 건데 예. 정치적 장래를 놓고 보자면 이춘석 의원의 정치적 기반이 전라북도 익산시인데 예. 이게 이렇게 제명을 당하면 나중에 복당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거라고 봐야 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고 또 여론의 행배에 따라서는 국회에서 제명 결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예. 이춘석 의원 입장에서는 진짜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은 거라고. 그러면은 이제 스스로 탈당을 했고 예. 당에서는 당적까지를 아예 그냥 강제로 없애버렸다. 그건 탈당이면 당직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으로 탈당을 했지만 예. 돌아올 문을 완전히 막아버린. 게 되는 제명이라는 것은 아예 돌아오는 문까지 이제 막아버렸다. 예, 예. 그러면 국회 윤리위에 제소될 가능성 지금 국힘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정치적으로는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그렇겠죠. 민주당도 그 그거 부분은 배제하지 어떻게 않을 전망하십니까?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리위에 제소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너무 충격이 커서 예. 그러면 이제 제소를 하게 되면 통과 안 시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가 이제 과거의 사례에 보면 윤리 제소까지는 그렇게 뭐 시간을 끌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갔는데 예. 윤리 특위에서 그걸 논의해가지고 실제 국회의원 징계 절차로 가서 본회의에 부의하기까지 그게 상당히 오래 걸렸고 지금 사실은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병기 대표가 6대6으로 구성을 한 거를 당대표가 나 승인 못하겠다 파기한다라고 선언한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 국회에서의 어떤 징계 또 징계 최고수인 제명으로 이어지기까지에는 지금 뭐 당장 그게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심과 현실 정치 사이에서 간극이 존재한다는 전제로 예. 지금 본회의에서 제명 추진한다라고 하면 제명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유권자들의 법감정이나 도덕감정에서 볼 때는 제명도 각오하셔야 될 상황이죠. 네. 근데 의원들이 이게 전례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나도 이게 된다는 생각들을 잠재적으로 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강용석 의원이 그 뭐 아나운서 성희롱 파문 이런 것 때문에 그 윤리위 제소가 되고 그 본회의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 그때 얘기했던 파장이나 그 행동으로 봐서는 제명돼야 마땅하다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결국 제명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비춰보자면 제명까지 이르는 길이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확실한 배신감을 가지고 이춘석 의원은 도저히 우리가 동료 의원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제명하기보다는 아마도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로 밝혀지는 내용들이 예. 얼마나 충격적이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률이 좀 높아질 수는 있어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청래 당대표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 마무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성공을 전제로 뛰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다른 이야기는 본인의 정치적 장래를 위해서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해야 한다. 네. 이 두 가지의 전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의원은 원내대표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당대표만 그래도 가능한 스타일, 정치 스타일이에요. 네. 실제로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박찬대 후보에 비해서 훨씬 더 현역 의원들의 지지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대의원에서도 졌잖아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당원 주권 시대를 본인이 열었고 당원 주권 시대에 발맞추는 당대표다라는 게 정치적 브랜드나 자산이 되지 않으면
정치적 장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심, 여론이 어디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체크할 것이고 본인이 그간의 정치인으로서 일종의 성공과도를 달려오는 과정에서 그게 굉장히 본인을 떠받치는 힘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심을 배신하면서 뭔가를 할 수는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 그 당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걸로 지금 네. 압도적으로 모아져 있는데 거기를 등지고 내가 독자적인 색깔을 내가지고 예를 들면 차기 주자로서의 위치를 점하겠다? 그거는 무모한 판단이겠죠. 네. 일단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지 정청래 대표한테도 장래의 문이 열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보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하거나 무슨 각을 세우는 모습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전망하는 게 매우 상식적인데 소문은 그렇습니다. 국회 주변에 예.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 정청래 대표는 자기 색깔이 있기 때문에 네. 차별화를 꾀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미세한 중요한 이제 미세한 정책 이런 부분 인사와 관련된 것,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 당과 정부의 관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런저런 자기 색깔을 좀 드러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청래 캐릭터가 굉장히 개성이 강한 사람이니까 예. 쭉 정치를 해오신 분들이 볼 때는 그런 우려를 당연히 하죠. 네. 자기 정치를 저 사람은 할 거다. 그 얘기는 추미애 의원님한테도 똑같이 따라붙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대표로서의 정청래가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 더 불식되면서 잦아드느냐 네. 아니면 그게 더 커지느냐 네. 그건 전적으로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역량에 달린 문제겠죠. 근데 네. 저는 정청래 대표의 그간의 행보로 볼 때 그렇게 뭔가 차별화하고 각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않아야 큰 정치 할 수 있는 거고 실제 본인에게도 더 큰 기회가 이제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그게 가지 않는 게 큰 정치일지는 모르겠는데 예. 예. 본인이 뭔가 조금 더 큰 정치적 소망이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 정청래 대표가 2년의 임기 안에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지는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본인 임기는 1년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잔여 기간이니까 그렇죠. 내년 네, 이제 지방선거 그거겠죠. 때까지 이제 하는 것인데 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진심으로 잘 되고 이 정부의 성공에 그래야죠. 예. 정말로 견인차 역할 뒤에서 예. 제대로 서포트하는 역할을 이제 하길 바라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사가들은 뭐 이렇다 그렇겠죠. 저렇다 뭐 원래 정치판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면서 오늘 자 최강욱 의원을 통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지식에도 좀 양식이 되고 또 흘러가는 이런 정치적 상황을 좀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좀 유익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강욱 TV 구독, 좋아요는 스픽스를 구독, 좋아요 해 주는 것만큼 귀하고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아유,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강욱 TV 구독, 좋아요 많이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응원과 격려 덕분에 또 152만 명을 와. 넘어섰던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토요일 아침에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토닥토닥 여러분들도 좀 더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제가 잠시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의원 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성희 명인 만능맛된장이고요. 정선자 명인의 만능맛 고추장인데 인터넷으로는 29,900원 절대 살 수 없습니다. 39,900원이 최저 가격인데 저희들 29,900원에 각각 5통을 드리는데 정말로 인기가 좋습니다. 꼭 드셔보시고 야 정말로 명인의 손맛, 장인의 손맛으로 맛된장, 맛고추장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스픽스몰에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일 도축 한우 뭉티기, 한우 육회 이것도 요즘 인기가 좋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먹고 있는데 아주 기력이 이렇게 회복되는 느낌을 갖는데요. 자, 한우 생고기와 한우 육회를 소스 포함해서 200g 총 400g을 29,900원에 드리고 있는데 한 번 시켜 드신 분들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성비 품질 좋다는 것인데 스픽스몰에 들어와 보시면 여러 제품들이 있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야 코스트코 같은 느낌이 든다. 코스트코와 같은 느낌이 든다. 스픽스 공동구매를 통해서 새로운 쇼핑몰 문화를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꼭 스픽스몰에 들어와서 구경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제품들도 냉감 의류 그리고 냉감 이불 이런 것들도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스픽스몰 많이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말 아침에 보내드렸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건희 구속은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법치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면서 법망을 피해가려고 법꾸라지 같은 행태를 보이더라도 그 국정농단의 범죄를 결코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자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뿐입니다. 법원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검은 그동안 김건희의 주가 조작, 국정농단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사사시 찾아내서 1원도 남김없이 추징해서 국고로 환수해 주기 바랍니다.